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24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으신 모든 분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많은 또 관심과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커뮤니티 들어가시면은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고 많은 관심 참여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NBA 총 8가지 경기 싹 다 분석 준비해 왔고요. 뭐 저의 멘트가 전부 100%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의 분석과 여러분들의 분석을 한번 맞춰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필라델피아와 마이애미 경기 먼저 살펴볼 텐데 이거 마이애미에 대한 선호가 조금 높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마이애미에 대한 선호가 조금 높을 것 같은데 마이애미가 직전 시카고를 만나서 143대 107 36점 차 승리를 가져왔죠. 그리고 이제 3연승까지 장출 구간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마이애미의 라인업을 조금 생각해 보면은 조금 평소와 다른 라인업을 구축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가 약간 세트 오펜스보다는 트랜지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팀이었는데 지금 웨어가 5번, 아데바요를 4번으로 지금 기용할 예정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마이애미라는 팀 자체가 결정자가 되게 많습니다. 뭐 헤로부터 시작을 해서 로지어, 위긴스, 요비치까지 파울도 사실 내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1번, 2번, 3번, 4번 포지션까지의 결정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템포를 끌어올리기에는 뎁스가 조금 얇아져 있는 거, 위긴스 빠지고 요비치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좀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는데 애로사항으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마이애미라는 팀 자체가 최근에 일정 자체도 조금 타이트합니다. 어제 경기가 있었고 오늘 경기 없었고 내일 필라델피아와 경기 가져가고 다음날 이제 또 바로 다시 경기가 있거든요. 백투백으로 댈러스전까지 있다 보니까 4일 동안 이제 3번의 게임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죠. 마이애미라는 팀 자체가. 그래서 사실 내일 좀 빠르게 템포 올려서 달리기에는 그 다음날 있을 댈러스전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이애미 팀 자체가 약간 템포를 끌어올리기에도 뎁스가 얇아져 있고 일정 자체도 템포를 끌어올리면서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에는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도 내일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트랜지션을 좀 많이 이용하기보다는 조금 더 밸류를 맞추면서 약간 수비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저는. 자, 반면에 홈팀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뭐 켈리 우브레, 보나, 엠비드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에드지컨도 내일 거의 반반 돼 보이거든요. 나올 가능성, 못 나올 가능성이. 근데 필라델피아는 지금 어떤 팀이죠? 사실 맥시가 살아나야 되는 팀입니다. 맥시가 살아나야지 경기를 좀 수월하게 풀어가든지 아니면 뭐 강팀이랑 만났을 때는 비벼본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은 생각보다 이번 시즌 다비온 미첼에 대한 이런 대인 방어 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대인 방어 능력이 정말 좋고 맥시를 어느 정도 억제해 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 시즌 맥시가 경기당 33.4득점에 4.7리바, 7.9어시, 뭐 47.3%의 메이드 확률을 가져가는 그런 선수인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20점 중반대까지 야투에도 조금 떨궈주는 이런 수준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맥시가 막히는 경기에서는 스팟업 자원들에 대한 밸류 자체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도 조금 거슬리고요. 그래서 이게 템포 자체가 빠르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고요. 약간 필라델피아가 주도하는 다운 템포에다가 수비가 중심이 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다만 마이애미가 원정에서 가져가는 경기다 보니까 경기 자체는 필라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241.5 기준 했을 때 언더 가능성 좀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라 승리 정도.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필라델피아와 마이애미라는 팀이 사실은 이제 근본적으로 수비에서의 강점이 있는 팀들이었는데 지금 기준점 자체가 241이 찍히는 것 자체가 좀 NBA판이 많이 변하기는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 경기 분석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언더에다가 필라승 가능성, 마이애미가 템포 끌어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애틀란타랑 샬럿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란타, 샬럿. 자, 두 팀 다 오늘 경기가 있었고요. 네, 백투백입니다. 애틀란타도 백투백, 그 다음에 샬럿도 백투백. 네, 샬럿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어요. 5연패까지 연패 구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샬럿은 이번 시즌 수비는 정말 안 좋습니다. 수비는 정말 안 좋고 뭐 평균 실점이 120.88 실점에다가 최근 5경기에서는 124.8 실점씩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수비가 정말 안 좋고 공격으로 좀 메워줘야 돼요. 이 부족한 수비를. 그래서 화력이 좀 터져줬을 때 상대를 잡아낸다든지 비벼지는 경기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 뭐 내일도 샬럿은 비슷할 거예요. 라멜로 볼 이제 핸들링 이후에 뭐 스파드업 자원들을 살려주는 뭐 쿠누펠, 밀러, 뭐 브리지스 밸류가 높은 고점이 높은 이런 스파드업 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화력이 터지는 날은 사실 무섭기는 해요. 다만 샬럿이 이제 백투백이라는 일정에다가 이동 거리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득점 지원 자체가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떨어지는 추세, 야투율 자체도 떨어지는 추세를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원정이라는 또 이런 특성까지 감안해 준다라고 했을 때 야투율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 흐름이라든지 이제 상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기장 특성까지 감안해 봤을 때 샬럿에 대한 기대값은 높게 잡아주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라멜로 볼 같은 경우에도 이 다니엘스라는 정말 S급 이런 수비수에게 좀 막힐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사실. 자, 반면에 홈팀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뉴올리언즈 원정 가서 17점 차 여유 있게 경기를 가져왔고요. 이번 시즌 애틀란타가 좋은 게 뭐냐면은 이 공수 밸런스가 많이 괜찮아졌거든요. 외곽에선 다니엘스가 정말 많이 좋아졌고 골밑에서는 포르징기스가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잘 맞고 있습니다. 실점률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공격에서는 사실 윙 자원들이 많은 움직임 가져가 주면서 뭐 샬럿 정도의 수비 정도라고 한다면은 애틀란타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뭐 최소한 120득점 이상, 뭐 130득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야투 기대값도 샬럿이랑 비교해 보시면은 차이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게다가 원정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뭐 애틀란타가 무난하게 연승을 좀 만들어낼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애틀란타 승, 그 다음에 이제 7.5 마헨, 그 다음에 234.5 기준 언더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STS 2311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자, 보스턴과 올랜도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올랜도. 자, 이 매치업은 제가 타이틀을 조금 달아준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수비죠. 디펜스가 좀 강한 팀들의 매치업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매치업인데 홈팀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평균 실점이 108.81 실점,
리그 전체 2위에다가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1.9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8위. 최근에는 실점률이 더욱더 줄어주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뭐 위치 선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파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는 많이 개선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수비가 최근에 되게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공격도 외곽에서에 대한 지표가 올라와 주다 보니까 이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보스턴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반면에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뉴욕과 경기가 있었어요. 네, 백투백 원정이거든요. 백투백 원정인데 사실 뭐 오늘 뉴욕과의 경기에서 경기 잡아내면서 3연승까지 장줄이 길어지고 있는 건 맞지만 사실이기는 하지만 백투백의 원정 경기 이동거리 이슈까지 있었고 방케로가 빠져있는 구간에다가 그 다음에 썩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백투백 경기는 웬만하면 지금 휴식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직전 백투백이라든지 그 전 백투백이라든지 석스는 계속해서 휴식을 부여해줬었습니다. 관리 좀 해줬었죠. 그래서 내일도 저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올랜도도 홈과 원정에서의 이런 집중력 차이라든지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 자체가 차이가 일단 많이 납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팀이고 그래서 좀 얇아진 뎁스와 이제 수비에서의 강점을 보여줄 수 없는 경기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거 보선 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보선 승 아니면 뭐 4.5 마해 가능성을 언급해 드려볼게요.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클리브랜드와 클리퍼스 경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파. 자, 오늘 클리퍼스가 3연패를 끊어내고 왔습니다. 3연패 끊어내고 왔고요. 하든이 뭐 약간 회춘한 모습. 35분 이제 출전하면서 55득점, 3개 리바, 7개 어시. 그러니까 샬럿을 때려잡고 왔어요. 샬럿 원정 가서 때려잡고 왔거든요. 그래서 샬롯이란 팀 자체가 워낙에 이제 타이트한 수비도 안 가져가고 컨택률 자체가 낮은 팀이다 보니까 하든의 야투가 터져주는 데는 뭐 충분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다만 내일 백투백으로 가져가는 경기에다가 상대가 클리블랜드라고 한다면은 하든에 대한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가 안 된 경기라고 한다면은 뭐 레너드가 복귀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하든이 좀 너무 길게 썼고 내일은 좀 에너지 레벨 자체가 이 클리브를 만난다고 한다면은 좀 부족할 가능성을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사실 클리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스트러스라든지 크레이크 포터라든지 메릴, 뭐 론조 볼, 뭐 알렌 이런 친구들 굵직한 결장자들이 꽤나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클리브랜드 팀 자체가 뭐 갈란드, 미첼, 헌터, 모블리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뭐 공격적이나 뭐 수비적인 이런 좀 강점을 보여줄 때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기는 해요. 아마 내일도 수비를 좀 타이트하게 가져갈 겁니다. 타이트하게 가져가 줄 거고 클리퍼스는 이번 시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하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도 있지만은 이 턴오버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지션당 턴오버 비율이 14.5% 리그 25위 수준이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원정에서 경기를 가져가면서 클리블과의 만남에서 타이트한 클리블의 수비를 만난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내일은 좀 실책 쇼가 될 수도 있어요. 턴오버 파티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콜린스라든지 주바치 자체가 이번 시즌 공수 밸런스 자체가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폼이 많이 죽었거든요. 이런 것도 조금 많이 아쉽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클리퍼스가 오늘 되게 잘 싸우고 연패를 끊어내고 온 것은 맞지만 클리브를 만나서는 조금 허무하게 경기를 질 가능성도 뭐 충분히 존재한다
라는 언급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클리블 승 10.5 마헨 그 다음에 230.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참고들 해주시고 자 다음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토랑 블루클린. 자 요거는 이제 제가 팩트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토론토가 최근에 경기력이 되게 좋아요. 되게 잘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연승 장줄이 지금 6연승까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125.2득점에다가 실점이 110점, 80점씩을 가져가면서 연승이 길어지는 것도 있지만 좀 일방적인 경기를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요거 마진 따져보면은 뭐 14.4 정도 나오죠? 플러스 14.4. 그래서 뭐 경기를 계속해서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일방적으로 경기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점도 좀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퀴클리가 되게 안정감 있게 잘 핸들링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기회도 잘 만들어주고 있고 뭐 잉글램, 베럿, 뭐 반즈 이런 친구들 스팟업 자원들도 충분히 터져주고 있고요. 뭐 미드레인지에서의 이제 효율도 나쁘지 않고 특히나 이 골 밑에서 페인트 존에서의 효율도 되게 괜찮거든요. 뭐 자유투도 되게 많이 얻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되게 잘 풀어주고 있는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사실 이런 브루클린이라는 팀 자체도 이런 수비에서 가져가는 이런 좀 약점들 컨택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토론토는 충분한 득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원정팀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도 이 이고르 데민이 점점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이고르 데민과 키클리의 사이즈 차이가 꽤나 많이 나요. 사이즈 차이가 꽤나 많이 나고 아마 조금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포지션이 꽤나 많을 겁니다. 온볼 상황에서 뭐 반등을 했어요. 엄청 좋아졌어요. 이런 건 아니지만 뭐 핸들링이 좀 안정감이 들어지고 있고 실책이 없어지고 있고 팀을 살려주는 패스가 조금 더 정교하게 들어가고 있고 네, 퀵클리어와의 사이즈 차이도 조금 이용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브루클린이 또 이번 시즌 잘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마이클 포터라든지 클론이라든지 크리스턴이라든지 얘네들이 최근에 이런 골 밑에서의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뭐 활동량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에너지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상대 골밑이 들어갔을 때 많이 움직이고 세컨 찬스 잡아주고 자유투 많이 얻어내주면서 좀 공격에서의 템포를 유지해주는 이런 모습도 많이 보여줍니다 최근에. 이거 토론토는 사실 뺏는 수비에서의 강점이 있는 건 맞지만 뭐 골밑에서의 위치 선점이라든지 뭐 파울 관리라든지 이런 게 사실 잘 되는 팀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브루클린이 약간 비벼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브루클린의 프렌 아니면은 230.5 기준 했을 때 오버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좀 드려볼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오클라호마랑 포틀랜드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뭐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양 팀의 좀 체급 차이가 느껴진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거 지금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핸들러가 진짜 좀 많이 무너졌거든요. 뭐 핸더슨이라든지 주루라든지 뭐 샤프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빠지다 보니까 카마라가 아마 핸들링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사실 카마라가 핸들링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실책에 대한 비율이 올라갈 것이고 아마 조금 공격 조립 자체가 정교함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핸더슨이나 뭐 주루나 얘네들 중에 하나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둘 다 빠지는 상황이고 카마라가 과연 안정감 있게 핸들링을 해줄 수 있을까? 게다가 내일 매치업 상대가 샤이 기저스라는 또 타이트하게 수비를 들어오는 그런 팀을 만나는 상황에다가 뭐 오클라호마 수비가 정말 좋아요. 뭐 뺏는 수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컨택 능력, 그다음에 이제 리커버리까지, 커버까지 되게 좋은 팀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상성에서 좀 많이 밀리는 듯한 느낌이 나기는 합니다. 빈지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사실 좀 일방적인 경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오클라호마가 수비에 대한 이런 강점이 유지가 되는 구간에다가 야투율까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지금 1번이 없는 원정에서 가져가는 포틀랜드는 좀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뭐 오클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뭐 종합해 보면은 포틀랜드의 이런 윙 자원들이 활약하기에 정말 좀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 자, 오클슨, 그 다음에 15.5 마헨, 그 다음에 235.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들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피닉스랑 이제 세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매치업은 좀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아요.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양 팀 다 이번 시즌 득점에 대한 지원이 나쁘지 않은 팀들이고요. 특히나 이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에서 123.8득점까지 득점에 대한 지원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뭐 이런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야투율도 많이 올라와 있고 특히나 이 딜런 브룩스가 제가 봤을 땐 거의 커리어 하이 같아요. 야투율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린이라든지 알렌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룩스가 이제 공격과 수비에서의 이런 볼륨을 잘 유지해주고 있다. 피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죠. 뭐 부커는 역시나 에이스의 역할을 또 잘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윌리엄스랑 가져가는 뭐 2대1 게임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피닉스가 공격 코트에서의 집중력이 또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뭐 세컨 찬스도 되게 많이 잡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야투에도 같이 나오다 보니까 뭐 화력적인 부분은 일단은 뭐 되게 긍정적입니다. 샌안토니오도 지금 웬비가 빠져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피닉스가 어렵지 않게 득점에 대한 지원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 세란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뭐 디언 팍스라는 이 웬비 말고도 또 하나의 에이스가 존재하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 코넥트란 선수 자체가 롤 플레이어로서의 기대값 자체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사실 세난도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는 선수 야투 기대값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PX가 생각보다 컨택이 되게 좋습니다 이번 시즌. 되게 좋고 그리고 양 팀이 기본적으로 템포 자체는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샌안토니오의 득점 기대값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피닉스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리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피닉스 승에다가 235.5 언더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유타랑 레이커스 보겠습니다. 유타 레이커스.
제가 이거 분석하면서 조금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매치업이거든요.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순수 체급 자체는 레이커스가 더 위에 있다고 봐요. 뭐 돈치치, 뭐 리브스, 그다음에 르브론 제임스까지 합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네임 밸류, 팀 네임 밸류는 레이커스가 맞다고 보기는 해요. 근데 사실 유타가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는 야투가 또 잘 터지는 것도 맞거든요. 8게임을 가져가면서 4승 4패, 5할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홈에서 가져가는 평균 득점이 131.3득점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1위입니다. 결국 유타는 공격에서 가장 많은 파일을 가져가는 마카넨에 대한 활약 가능성을 조금 활약을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르브론 제임스와의 매치업이다? 사실 뭐 르브론 제임스가 수비가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이즈에서의 차이는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르브론 제임스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수비 코트에서 쓰는 에너지 자체가 좀 낮거든요. 낮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마카넨에 대한 득점에 대한 기대값은 좀 높게 잡고 싶어요. 많은 득점이 가능할 것이다. 근데 사실 이 유타와 레이커스의 이런 백코트에서의 팀 밸류 자체가 또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 아마 유타 내일도 턴오버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레이커스가 주도하는 약간 다운 템포의 위주로 경기가 흘러갈 것 같고, 레이커스가 조금 더 많은 포지션을 가져갈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유타가 뭐 일방적으로 깨지는 느낌보다는 접전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데, 저는 이거 이제 유타의 플랜 정도? 그래도 뭐 턴오버가 좀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마카넨이 좀 터져줄 수 있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무시를 하긴 좀 힘들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8가지 경기 분석 멘트 한번 잘 진행해 봤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저의 분석 멘트가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멤버십도 지금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전체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탑5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입도 고민들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